어제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반도체주가 반등했음에도 여전히 힘이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 전 거래일에는 장중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빙글빙글 수급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재료에 따라서 순환매가 여러 번 일어나며 숫자로 보는 것 이상으로 난도가 높았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어떨까요?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지수 어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코스피가 0.04% 약보합으로 2609.30포인트였고 코스닥이 0.1% 소폭 하락해서 765.06포인트였습니다. TSMC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등이 반도체주 낙폭을 회복시켜줬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고 높아진 환율이 부담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어제도 국내 증시를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051억 원 팔작 포지션 취했는데 매도 물량의 4분의 3가량이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00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개인이 1,620억 원 순매수하면서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팔고 개인과 외국인은 샀습니다. 외국인이 30억 원의 소폭 순매수 기록했고 개인도 351억 원 사자세 나타냈지만 기관이 26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 투톱과 신한지주만 상승하고 나머지 7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에 0.34% 오르는 데 그치면서 6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종가 59,7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3.87% 상승세 시현하며 19만 6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TSMC의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신한지주가 0.7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1.85% 하락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3%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부진했는데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조립 공장도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알테오젠이 0.52% 추가 하락했고 에코프로 형제가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HLB와 엔캠도 1.8%대 또 빠졌습니다. 반면에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와 보톡스 업체인 휴젤이 각각 3.5%대, 4.27%대 반등에 성공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2.68% 강세 기록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 0.46% 올랐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오른 1,368원 60전입니다. 이번 주 환율이 계속해서 레벨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기가 호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트럼프 승리 기대까지 겹치자 달러화가 강세가 더욱 지지되면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미국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환율은 상방을 더 높였는데요. 역외 환율 1,371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최고치 기록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 증시는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10월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장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IBK투자증권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대선이 임박한 2, 3주 동안 코스피 등락률을 분석했는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항상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 직전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IBK투자증권은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선 전 조정을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정을 받는 종목이 아니라 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IPO가 몰리는 10월과 11월, K뱅크에서 더본코리아로 이어지는 대여급 공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까지 상장을 예정한 기업이 8개인데요. 다음 주에는 21일에 SAR 위성 제조 기업인 루미르,
첨단 소재 합성 CDMO 기업인 한케미 22일, 23일엔 로봇 제조 기업인 시메스와 24일에 H&S 하이텍 그리고 웨이비스 등이 시장에 상장합니다. 신규 상장 기업 내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보이는 섹터와 테마를 중심으로 주가 아웃퍼폼 경향이 있는데요. LS증권은 다음 주 상장 예정 기업 중에서는 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시메스를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확인하시죠.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11시에 중국의 3분기 GDP와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중국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GDP 목표치가 5%인데요. 하반기 들어서 중국 경제 지표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만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4조 원을 투입한다며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계속해서 부양책을 발표하는 중국, 수급이 이쪽으로 또 몰릴지 아니면 부진한 경제 지표로 중국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일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표면 실장 기술 장비 전문 기업인 YJ링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인기가 높아진 영향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견고한 소비의 방향성을 잃으며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보다도 중국 증시 시장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GDP와 경제지표 발표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